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잠시 미안. 5학년 국어를 선생님이 지금 좀 공유를 안 해놨네. 미안. 다시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국어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자, 40쪽입니다. 4회고요. 꽃에 대해서 글이 쫙 나오고 있어요.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얼굴을 내민다 뭐 이런 게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꽃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은 꽃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아이가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 상황을 잘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고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24번에 오연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다음에 25번에서 등장인물을 누구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와 꽃들. 이런 게 가장 알맞겠죠.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무언극이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과 표정, 음악 이런 거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뭔가 꽃받침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 부분 가가 맞겠죠. 그 다음에 꽃에서 바꾸고 싶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거는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주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분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화살표 돼 있는 건지 내가 바꾼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꾼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화해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먼저 손을 내어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100점 공부법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요거 꼭 해주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이 잠깐 꺼졌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화면 공유에서 무슨 좀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꺼졌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영상이 기록되고 있죠. 꽃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바꾸어 쓸 때는 잠시만 미안해요. 자, 기록되고 있죠? 또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서 시에서 말하는 이가 놓인 상황과 느낀 기분을 자신의 경험과 견주어 봅니다.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대상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가 대상을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고 시 내용이 바뀌면 제목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꼭꼭 기억해주고 채워 넣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휘 표현 보겠습니다. 결에는요, 민족을 말하는 거고, 침략하는 거는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이라는 거는 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다음 줄렁줄렁 그러면은 이렇게 물 위에서 어떤 물결을 이루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양, 소리 이런 거. 작은 꼭꼭 잘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엉뚱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거. 그런 걸 엉뚱하다라고 하고요. 독립한다라는 것은 이제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맥은요, 기운이에요. 그래서 맥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서 자, 이거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종수가 복도에서 넘어졌다. 아팠다. 이런 것은요, 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요즘에 문법을 배우죠. 영어 문법하고 국어 문법이 비슷합니다. 언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프다. 영어에서는
아프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동사가 나오고 hur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비동사 말고 sick이만 나올 때가 hurt보다는 sick이 맞겠네요. I'm sick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오는데 아직 친구들이 영어에서 형용사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 눈으로 움직임이 확인이 되는 거는 거의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동사랑 형용사를 지금은 가장 쉽게 구분을 하려면 자, 예를 들면 자, 1번 자, 동사는요. 먹다, 달리다. 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달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형용사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 기분이 기쁘다. 이게 뭔가 작다, 기쁘다는 꼭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 2번에서도 화단에 씨앗을 심었다. 심는 거. 이거는요. 행동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을 열심히 주니까 꽃이 피었다. 꽃이 피어난 것도 동사고요. 꽃이 정말 예쁘다. 이거는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예요. 이런 거. 뭔가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에 또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잘 들으세요. 이제 문법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 막 태극기 만들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4번은 안 했어요.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자, 2번에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짝까 묻고 답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유관순이 일본 헌병들에게 안 잡혔다면 유관순이 더 독립운동을 했겠죠. 더 독립을 위해서 뭔가 더 뜻깊은 일을 더더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잡히고 너무 빨리 죽었어요. 슬퍼요. 자, 그러나 훌륭합니다. 3번.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생생하고요.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가 할 수 있고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4번. 글을 다 읽지 않았는데 내용 파악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뭔가 시에서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한 일은 길을 잡아당기는 상상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3년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그리움이 있었어요. 뭔가 친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뭐 길을 잡아당기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6번의 기억. 할머니 아픈 허리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자기가 자주 밟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겁이 났냐? 할머니가 아이쿠 아이쿠 막 이러셔서 뭔가 겁이 난 거죠. 할머니 허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는 거는 희원이랑 수진이는 맞아요. 뭐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흰머리 뽑아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선빈이는 그냥 할아버지 댁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용돈 받았던 거는 이제 뭐 특별히 마사지를 해 드리거나 뭘 흰머리 뽑아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상관없죠. 자, 자, 여기서 수일이가 불만이 있었어. 학원에만 다니는 거. 너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수일이가 기억과 같이 놀랐어. 덕실이는 걔였는데 걔가 말을 했거든.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막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진 않아요. 이야기 속 세계에서는 강아지 덕실이와 이야기할 수 있다. 현실 세계는 그럴 수 없죠. 정확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일이처럼 나도 내가 한 명 더 있어서 내 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뭐 이런 경험도 되고요. 수일이처럼 나도 인형하고 살아있지 않은 인형과 얘기하는 상상을 해봤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면 여기 이제 꽃 시간 다시 나왔습니다. 봄날에 꽃을 본 거. 이런 거 경험한 거 얘기가 나왔고요. 이 시에서 인상적인 뭔가 기억에 팍 남는 걸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해. 이게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인상적이었다면 친구처럼 꽃을 대하죠. 그래서 참 정답게 느껴져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해서 만약에 안 적었다면 꼭꼭
적어 넣으세요. 자, 15번에 친구들 앞에서 시를 낭송합니다. 낭송하는 건 소리 내서 시를 읊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행과 연을 생각하면서 알맞게 쉬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딱 살려서 목소리 크기라든지 높낮이의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시를 읽어야 돼요.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관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느낀 점 써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점은 참 훌륭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써보세요. 느낌을. 독립을 위해 어린 나이에 참 용기를 내서 존경스럽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출렁출렁 뭔가 길을 잡아당기는 상상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없다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쓰세요.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던 일이 생각난다. 선생님은 길을 잡아당기고 싶었다는 것보다는 내가 뿅 하고 집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질 내용을 한번 상상해서 써봐라. 이거는 상상해서 뭐든 써보세요. 자, 예를 들면 수일이가 결심해서 쥐를 잡아가지고 손톱 먹여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잠이 깨서 알고 보니 덕실이랑 얘기한 것도 다 가짜였던 거지. 그래서 그저 왈왈 짖으며 꼬리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꽃을 사람처럼 대한 거. 비슷한 경험 없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여기 참고해서 꼭꼭 써넣으세요. 가족과 공원을 산책하면서 활짝 핀 벚꽃을 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어, 어렸을 때는 많이 했을 건데 꽃을 보고 친구처럼 반가워서 인사한 적이 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없어도 지어서 좀 써보세요. 지어서 쓰면 안 될 것 같지. 그래도 지어서 써보세요.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안녕.